네, 오늘도 시장 안에 궁금증들 많습니다. 그 질문들 모아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IM증권 신사업 추진 이동금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오늘도 세 가지의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어제장에서 정말 핫하게 흘러갔었던 원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마존 SMR, 원전주 랠리 이렇게 달려 있는데 자, 어제 원전주가 급등했던 탓일까요? 오늘은 그 피로감일지 한 템포 좀 쉬어가더라고요. 자, 일단은 세 가지 포인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전해주신 포인트. 아마존 에너지업체 세 곳과 계약을 해서 5억 달러 이상 어제 소식이 전해졌죠. 구글로부터 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14일자로 구글이 관련해서 SMR 소식을 물고 왔었고 지난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마일선 관련해서 그 원전 재가동 이슈도 있었죠.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전수에 지속될 거다라는 분석이신데 재상승 시작된 건가요? 지금 현재예요? 사실 이제 지금 이런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24시간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 이 전력 수요를 아직까지도 이제 완벽하게 충족시키기가 계속해서 뭔가 부족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여기에 이제 소요되는 이런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지금 미리 확보하기 위한 네.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전력의 최대 구매자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덧붙여가지고 최근에 이제 SMR 그러니까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인수한다거나 여기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다각도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런 전력 확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SMR 관련주들 굉장히 뜨고 있죠.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네. 종목들이 굉장히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런 비단 원자력 관련주들뿐만이 아니라 무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에너지 관련주 전반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와 이제 조금 결을 달리하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라든가 전송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네. 이런 전력 공급의 어떤 원활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설비들이 다 노후됐다라는 부분, 이런 네.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제 좀 염두에 두는 그런 대규모의 투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러한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공급에 대한 네.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양 이제 전력 쇼티지 관련해서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원전이나 풍력, 태양광 다 봐야 되는 쪽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금 자리 원전 국내 증시 안에선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라고 봐야 될지요. 사실 아시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이제 이런 미국의 어떤 SMR 업체들의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네. 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관계를 맺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계된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대장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1.8% 하락. 일단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네. 그에 대한 조정이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또 이런 흐름들이 좀 또 사그라들었다가 또 다시 올라오다가 이런 흐름들을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역시 조금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저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멀리 보고 간다면 어쨌든 원전은 개화가 되어 가는 쪽은 맞겠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요. 다른 원전주 그 시세도 볼 수 있을까요? LS 일렉트릭도 올라와 있네요. 전력기기 관련해서. 사실 지금 원전주랑 전력기기 관련주라든가 같이 이제 지금 좀 나와 있는데 역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대형주 이게 작은 종목들도 많은데 한전 KPS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좀 대형주 위주로 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 지금 자리 괜찮은데 대장주 쪽으로 대형주 좀 어느 정도 부피가 있는 쪽으로 바라보자 말씀 주셨고요. 자,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형보다 아우, 현대모비스 이렇게 큐가 달려 있는데 이야기 살펴볼게요. 현대차의 주가는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22일에 인도법인 상장 딱 날짜가 못 박혔지만 주가는 답보 상태. 자,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볼게요. 현대글로비스는 최근에 좋죠. 어제도 한 7%의 급등.
모비스, 글로비스 다 잘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가총액 비중이 23%에서 2010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고 CEO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출시 모멘텀, 모듈 사업부 흑자 전망이라는 그 모멘텀까지 안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리요. 사실 지금 시총 비중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네. 완성차 대비해 봤을 때 현대모비스의 시총 비중이 23%예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완성차와 비교해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지금 저평가였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그동안 사실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이제 그 캡티브 마켓, 캡티브 어떤 그 업체들의 그 원가 절감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모비스의 실적을 희생시킨 바가 있어요. 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부품단에서의 어떤 코스트 다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런 논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죠. 4분기부터 이제 뭐 현대차 기아의 신차 출시가 좀 본격화되면서 네. 부품 단가도 올라오고 결국 그렇다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적자해봤던 현대모비스의 모듈 사업부가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최근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그 현대모비스 본연의 가치를 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앞에 시간에도 잠깐 모비스가 언급이 됐었는데 다음 달에 이제 CEO 인베스트 데이 정말 이거는 그동안 안 하던 거예요. 네. 이제는 현대모비스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여기서 뭔가 그룹사들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밸류업 계획이 좀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배당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좀 재평가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도 달라붙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키워드도 있잖아요. 이쪽까지 살펴봤을 때 현대모비스 더 간다라는 관점이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이런 완성차 업체와 대비해 봤을 때는 지금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저평가. 맞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그 본연의 그 가치를 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현대차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모멘텀은 엄청난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어서 선반영됐다고 하기에는 선반영된 자리가 너무 멀어서 언제쯤 올라갈까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어제 좀 낙폭이 너무 커가지고 저도 좀 우려가 됐었어요. 이게 네. 이렇게까지 빠질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모비스가 올라오니까 오히려 현대차는 조금 이제 어제 좀 맞습니다. 좀 낙폭이 커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현대차는 아시겠지만 이번 그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그 기대치를 지금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네.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인도 IPO도 지금 예상만큼의 어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인도에서의 어떤 현대차가 평가받는 현대차 인도법인의 평가가 지금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현대차 시총의 절반이거든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 크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현대차가 저평가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재미없지만은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대차 역시 좀 이제는 좀 다시금 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네.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력적이라고 봐주셨고 현재는 한 0.6%가량의 상승인데 어제 너무 많이 빠졌었고 현대모비스도 한 0.2%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멀리 보면 그럼 30만 원 넘어가겠죠? 사실 그거는 뭐 지금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이러한 흐름 지금 어느 정도 저는 뭐 바닥은 좀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바닥은 잡은 상태고 여기서 이제 과연 그렇다면은 일단 30만 원 가기 전에 한 6, 7만 원 수준을 언제 돌파해 주느냐 예. 일단 그것이 1차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현대차 짝꿍 기아도 질문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아는 어떻게 보세요? 역시 기아도 3분기 실적 굉장히 지금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SUV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판매 이런 부분이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공통점은 결국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상당히 실적을 선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기아도 지금 자리에선 사실은 별로 이렇게 가격상으로 부담이 없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기아도 지금 자리 접근 괜찮다. 원체 이제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어서 6개월로 봤을 때 한 15% 가까이 빠졌습니다. 기아까지 의견 들어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쪽인 것 같은데 자, 소비주들의 반란이라고 봐야 될까요?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이마트가 어제 깜짝
상승을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깜짝 반전을 쓰고 있는 이마트인데 오늘은 들어오기 직전에 봤더니 조금 주춤한 모양새고요. 자, 세 가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의 답변. 3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됩니다. 증권가에서는 호평 일색이고요. 구조조정, 그래서 사업부 개편화 뭐 이런 효율화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장기 관점 체질 개선의 최적기다. 이마트 근데 원체 참 거론도 안 될 만큼의 소외주였었잖아요.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될지요. 첫 번째 일단은 좀 오랫동안 소외가 돼 있었는데 지금 저는 좀 약간 그 실적 호전세가 조금 3분기부터 나타난다는 거는 기대 못했는데 당장 이제 실적 호전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예상보다 그 부분이 일단 지금 조금 시장에서 어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왔다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의 어떤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악재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런 악재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사업의 뭐 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워낙 사실 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 이마트의 주가를 괴롭혔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그리고 사업부 재편의 어떤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제 계열사들의 정리, 또 오프라인 채널의 개편, 그리고 신세계 건설의 상장 폐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의 어떤 전방위적인 효율화 작업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체질 개선에 따른 일회성 비용은 증가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그 체질 개선의 최적기로 판단이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의 개선이라든가 뭐 어떤 효율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주가도 조금 이제 오랜 소외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네. 거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선뜻 이마트 매수 버튼 누르기가 원체 다른 종목 사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서 어떤 관점이세요? 이마트 접근 가능하다예요? 사실 이제 이 종목도 좀 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좀 깜짝 반등이 나왔지만은 뭐 시장의 어떤 관심에서는 조금은 벗어나 이렇게 있죠. 벗어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종목들은 좀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어느 정도 악재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좋아질 일만 남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전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견이 다 동일하십니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현재 이마트 어떤 시세 보여주고 있는지 볼까요? 자, 어제는 이마트가 급등했습니다만 오늘은 한 템포 쉬는 모습, 현재는 한 0.3%가량의 하락이고요. 63,000원 찍고 지금 62,6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이마트 말고 다른 소비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사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수는 원체 이제 경기 침체다 하는데 소비주는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반등의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집약이 돼요. 하나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그 악재 요인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 많이 빠질 만큼 빠졌고 오랫동안 소외됐다라는 그런 논리가 하나 성립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이죠. 역시 이제 그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네. 이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들, 결국 우리나라 이제 이런 그 소비주들은 중국과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두 가지 어떤 요인들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소비주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게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뭐 다이나믹하게 올라오거나 그러긴 쉽지 않아요. 사실 소비주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역시 저점에서의 매수 그리고 역시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확장해서 본다면 중국 경기 부양책 말씀 주셨으니까 화장품 궁금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부양책 발표되고 나서 중국 향 매출 비중이 높은 대표 주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좀 반짝 상승하나 했으나 뭐 최근에 다시 한번 답보 상태인 것 같아서 화장품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그런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네. 하지만 이제 결국 향후에는 이제 실적이겠죠.
다시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무슨 뭐 이제 CMO 관련주라든가 또는 이제 색조 관련주라든가 그동안 시장에서 좀 이제 중심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이제 향후에 예.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결국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어떤 중요한 그 동력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 업종에서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갖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실적이 수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화장품 업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뷰이나 실적이 어떻게 찍히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시세 한번 살펴볼까요? 자, VT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0.5% 상승 보여주고 있고, 뭐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은 보합권 CNC 인터내셔널 한 1%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 판 볼까요? 다음 뭐 화장품주들의 시세 앞서 봤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장에서 좀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상승, 클리오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혼조세 오늘 뚜렷합니다. 소비주들의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그 전에 코스맥스 나와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한 2.6%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 14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는 10% 급등 나오네요. 86,000원. 한 번씩 튀면은 이 종목이 되게 강하게 튀더라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니까 뭔가 좀 그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께서 이제 좋아하시는 종목들인데 네. 결국 이런 것들은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좋으실 거예요. 다만 이런 종목들의 어떤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의 그 어떤 위아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얼마에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사실 저는 화장품 업종은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역시 이제 가장 첫선에 놓을 것들은 CMO 업종들, 네. 뭐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오늘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수주라든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가장 저는 우선 어떤 종목으로 좀 보고 네.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MO 기업이요. 한국 콜마도 오늘 선방하고 있습니다. 한 2%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가장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화장품까지 이렇게 질문과 답변 받아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 IM증권 신사업 추진 이동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